여고생 살해범 장용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부실 수사, 또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검찰에 송치된 수사팀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와 해명을 내놨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된 강력팀장은 일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장용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못해서 죄송하다. 부실 수사 비판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뒤늦게 유족을 향해서 사과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케이블 타이라든지 성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좀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과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부실 수사 비판은 자업자득이지만 봐줄 의도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고 수사를 조금 부실하게 했다. 이 정도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수사팀장이 그 경찰서에 담당한 직급이 뭐였냐면 어떤 그 보직이었냐면 강력팀장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경찰로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수사 능력 부족하다. 그런데 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광산경찰서는 강력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 국민적으로 공분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수사 능력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광산경찰서에 사람이 없습니까? 수사팀장으로 임명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제가 찾아보니까 저분은요. 나이가 59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이가 59세라고 하면 경찰에 언제 입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 저런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할 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와서도 저 박경감은 박 팀장은 지금까지 와서도 변명하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와중에 검수한 박이 웬 말이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쨌든 유족을 향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방점이 찍힌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 경찰의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것은 혐의를 좀 부인하는 데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저게 사실일 가능성은 낮잖아요.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됐다고 그러는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보면 녹취록도 있고 그다음에 글 주고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잖아요. 예, 수사팀원들의 증언. 네, 그 증언을 들어보면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족한 실수, 수사를 실수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법정에 가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만 경찰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 경찰의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저 말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 본인이 물론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 증언들이 있는 상태에서 말은 아무런 조력이 없다. 그리고 저는 국민적 공부만 더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저렇게 얘기해서 본인은 마치 아무 잘못이 없고 실수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적인 공부만 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행정안전부가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장관은요. 사과와 함께 이른바 향차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사과를 했고 대책을 조금 내놨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한 경찰관들끼리 유착되는 거, 이른바 뭐 향찰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없애겠다라는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참 윤호중 장관이 정말 일찍 또 사과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제 이 행안부 장관은요 꽤 권한이 셉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지금 국가수사본부 있죠. 다 이 수사기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다음에 향찰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아니 일단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파견해서 근무진 하지만 예. 이 많은 경찰들을 어떻게 지금 없애겠어요? 그리고 이 그 어떤 지역 연구제라는 게, 그러면 경찰들이 이 월급도 박봉인데다가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거기 하숙집 얻어서 뭐 전세 얻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경기청, 뭐 서울청 이렇게 해서 뽑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놓는 안들이 보면 왜 진작부터 진행을 못했어요? 원인은 사건이 이번뿐만 아니라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여론이 지금 빗발치니까 또 한 번의 즉흥적인 그런 걸 내는 겁니다. 향찰을 없애겠다고요? 말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경찰관들 그러면 전부 다 딴 지역으로 정말 이사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 많은 예. 경찰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장윤기 사건이 이제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의 기계적인 송치가 논란이 된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그냥 꺼내 먹었다가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된 그런 사건인데요.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중증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한 개 계산하고 나눠 먹었는데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상도 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이제 송치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좀 거칠게 수사한 거죠. 안일하게 수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장애인분들이 그 상황을 환기하면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봤는데 2명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2명이 범죄에 가담하면 그냥 특수가 붙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가중해서 처벌받지만 그래서 특수절도로 의유를 해가지고 보냈고 둘이 같이 하는 바람에. 같이 했다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록 검토를 한 검찰에서 이제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직 경로가 달라서 그래요. 이제 경찰과 검찰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유예로. 근데 이제 기소유예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는 있거든요. 이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또 받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좀 상호 보완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 경찰이 너무 좀 거칠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제도가 되더라도 지금 검찰로는 넘어가거든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잡아지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이 좀 융통성이 너무 없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저거 무조건 뭐 입건을 해야 되고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글쎄요, 저게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5세 지능을 가진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장애를 가진 그 저분들이 지금 지능이 5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나이는 뭐 성인이 됐겠지만 실질적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되겠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실적을 올리려고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누군가는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데가 검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데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지지자들만 거기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